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CQ레터 상장을 앞두고 상장 후 전략이라는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좀 매도하면 좋을지, 또 어떨 때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좀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CQ레터 어떤 기업인지 또 수익 예측 얼마나 잘 됐는지 좀 IPO도 얼마나 흥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은 흥행을 했습니다. IPO 흥행을 했고요. 수익 예측 경쟁률은 1544대 1545대 1을 기록했죠.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169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증거금이 3조 이상 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큐레터라는 기업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모두에게서 곽광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거를 좀 더 이제 수익 예측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공모가 희망 밴드로 9,200원에서 1,600원을 좀 제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희망 밴드를. 근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수익 예측 분포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한 거의 90% 이상이 이 회사가 제시한 희망밴드 상단도 좀 저렴하다. 이런 의견을 줬고 그래서 좀 높은 가격에서 청약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덕분에 이런 어떤 수요 덕분에 투심 덕분에 이 회사는 확정 공모가를 희망밴드보다 좀 높여서 12,000원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949억 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8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IPO는 굉장히 잘 됐는데요. 이 회사가 그러면 왜 잘 됐는지 좀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방송을 시큐레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 기업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짚고 좀 넘어갈 텐데요. 일단 2015년에 설립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이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은 이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직접 이 보안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많이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뭐 EXE 파일 같은 이제 실행 파일들을 이제 작동을 시켰다가 악성 코드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PC가 먹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최근에 좀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행 파일이 아니라 비실행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한글 파일, 뭐 사진 파일, 그리고 엑셀 파일, PPT 파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파일에 악성 코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 아니야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또 이메일 제목도 그렇게 오죠. 어디 귀하게 뭐 우리 이제 구매 의향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퍼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비실행 파일을 정조준해서 안랩 출신들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이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사업적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이런 어떤 좋은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이렇게 다수의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곳이기 때문에 IPO에 흥행을 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한 어떤 내용들을 지금 표로 가져왔는데요. 증권신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가만 보면 우리은행이랑 여기 리아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자기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5대 금융지주의 시중은행 중 하나. 그쵸. 요게 왜 가져왔냐면은 그냥 뭐 지분 투자 받은 거 아니야 할 텐데 이 회사가 지분 투자들을 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CQ레터의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회사 투자도 할래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이 회사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는 함께 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이 IPO 결과에서뿐 아니라 지난 투자 내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IPO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성장성에 좀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좋은 기업에 대해서 IPO 투심은 굉장히 꿈틀했다. 이 정도 이야기 갈 텐데, 어쨌든 일반 청약에 우리가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상장 이후에 나는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상장한 이후부터 우리가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냐,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저의 분석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상장의 시초가 수익은 좀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너무 작은 소형주입니다. 제가 IPO 시장을 취재를 쭉 한 7, 8년 해오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1,000억 원 언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치거나 1,000억 원 안팎의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상장 첫날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치솟지 않은 경우들을 오히려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대부분 시초가 혹은 어떤 종가까지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상장 시가총액이 9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형주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을 유추해 봤을 때 소형주로서 분명히 시초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뿐 아니라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장한 기업들, 38 커뮤니케이션스에 있는 게시판에서 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요. 이쪽 이제 시초가 수익률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빅토리 콘텐츠,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뷰티 스킨, 그리고 시지트로닉스 이런 데가 이제 1,000억 안팎의 시가총액의 상장 기업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수익률이 92%, MI큐브 솔루션도 작았죠. 1,000억 안팎이었죠. 207%. 못해도 어쨌든 수익은 손해는 보지 않는 이런 이제 시초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한 7, 8년 동안의 IPO 시장을 취재해 보면서 봐왔더니 시가총액 1,000억 원 안팎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잘 갔다. 그런 것들이 올해 최근 한 달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시큐레터는 투자 매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 투자자들도 IPO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니까 이런 지금까지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보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시큐레터는 소형주이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이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올해 그러면 어땠냐 보면은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 중에 모니터랩과 센즈랩이라는 이 두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더블로 이제 어떻게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종가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낸 상태로 이렇게 종결된 거를 장을 마감했음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나 상장일에 매도를 했을 때, 만약 단순하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봄직한 회사가 또 하나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최근에 또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수급적 변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의 성장 과정 속에서 미리 사전에 투자했던 어떤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훨씬 공모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냥 나는 공모가는 12,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5,000원에 이 회사 주식을 예전에 샀으니까 한 7,000원으로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7,000원에 그냥 매도해버릴 거야. 8,000원에 매도해버릴 거야. 이러면은 공모가 상승 여력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중에서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얼마나 되냐, 또 그 안에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들을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이 25%로 좀 약간 다른 IPO 기업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12,000원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표에서 제가 좀 잘라서 가져왔는데 이 상장 주식 중에서 이 공모주주, 즉 우리와 같이 12,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16%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5% 중에서 16%가 공모주주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한 이제 10% 정도가 이제 기존 주주들 물량이 출회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500 물량이
25%도 작은데 훨씬 더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상장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수급적 변수도 좀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혹은 상장 당일의 어떤 수익률 정도는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좀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장 후 전략이니까요. 상장 1회만 매도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셨다가 상장한 이후에 이제 주식을 좀 사려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장 후에 상장 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장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추가 매수의 시점은 상장 직후에 만약에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주가를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모니터랩과 센즈랩 소형주였고, 그리고 이제 보안 업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큐레터의 주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는 잘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어제자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요, 이게 어제자 주가를 제가 가져온 건데 지금 공모가 대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19,600원까지 치솟았다가 바로 그 당일날 주가에도 또 14,000원으로 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고 할까요? 세력 혹은 어떤 뉴스, 이슈, 어떤 변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유통 주식 수도 그렇고요. 전체 규모도 그렇기 때문에 한 30억, 40억 오가다 보면은, 거래량이 오가다 보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장 당일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으나, 이 IPO 기업이라는 거는 아직 이 기업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장의 합의가 덜 이루어진 이제 막 뉴페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적정 가격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변동성이 IPO 기업은 기본적으로 많은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그 추가 매수하실 때 좀 검토하셔야 될 게, 이 회사가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IPO 몸값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평가 가액이 14,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2,000원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회사의 추정 순이익이 합리적이라고 바라본다면은 적어도 일단은 평가 가액만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서 공모가에서도 투자를 해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혹은 14,000원 수준에서 투자를 해도 손실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추정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미래라는 게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1년 뒤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어 있을지 누구든 예단할 수 없고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잘 영위할 것이냐, 이만 다시 이 회사가 900억, 50억 정도에 성장하는데 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냐,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맺을 만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분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분명히 클 수가 있다. 미래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몸값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는 또 짚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요, 또 하나 이제 또 우려사항이 벌써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지금 우려사항이 세 가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소형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추정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그 시장의 합의가 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당분간은 좀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했는데,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사이버 보안 기업들, 이 회사도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해서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랩을 보시면요, 일단 안랩도 어떻게 보면 계속 좀 고점 대비 좀 하락한 느낌, 올해 6월 대비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오늘이 22일인데요. 오전 기준 한 6,400억 나오고 있는데, IPO 당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좀 떨어진 감이 있고요. 그리고 파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K사인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IPO 때 이 시큐레터가 비교기업으로 가져왔을 때 당시, 비교기업 시가총액으로 가져왔을 당시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심이 어쨌든 약간 소강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어 기업의 주가와 모든 기업이 항상
항상 뭐 일치화되는 거, 동기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치솟지면은 또 피어 그룹의 어떤 주가가 최근에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좀 조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상장일 24일 이후로 당분간 초기 한 3에서 6개월간 적어도 반년간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우려할 만하다. 그래서 자칫 추가 매수를 했다가 혹은 신규 매수를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심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그러면 시초가에 팔고 뭐 다시는 되돌아보지도 않아야 되는 기업이냐 했을 때 아니, 저는 좀 그게 아니라고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기업에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에 IPO에서도 흥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전략을 보면은 이 회사의 투자 매력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어느 정도 한 상장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흐른 뒤에 혹은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찾았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 배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21일자 기사인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방산업 이메일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 사업성,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했던 전문평가 기관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 회사가 비실행 파일의 보안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는 기업의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보통은 이제 뭐 실행 파일들, 셋업 파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들을 막는 것들에 이제 보안 기업들이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한글 파일, 뭐 전자문서, 뭐 예를 들면 사진 파일 이런 것들에 숨겨져 있는 악성 코드들을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제거하는 어떤 회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메일로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우리가 문서를 결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문서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업무 패턴이 그렇게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 뭐 일을 하는 것들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다른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들과의 차별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기술 평가 기관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미래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술 평가 기관인 한국평가 데이터에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제 진출을 해서 해외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직접 투자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정부의 어떤 투자금이 왔으니까 적어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좀 빠르게 안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 중심에서만 이제 사업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차별점은 이메일을 정조준했고 비실행 파일을 정조준했고 거기다가 해외 매출까지 일어나는 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는 좋은 기업이고 투자 매력이 향후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미래 추정 순이익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달성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검토할 때. 근데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금액의 한 76%가 실제 매출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계약건들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한 70%, 80%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순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회사의 얘기가 항상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 추정 단계 순이익이라는 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의 가격이 상장 이후에 어떤 변동성을 좀 거치고서 그 이후에 좀 가격이 좀 안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 중에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섹터의 기업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업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장 후 전략을 이제 좀 결론을 내면요. 시초가 기대는 분명히 저도 좀 크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초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소용 주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매력들, 이메일을 중심으로 비실행 파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 매출까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투자 매력은 분명히 향후 투자 종목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발음이 좀 꼬이고 지금 오전에 지금 촬영을 하느라고 생각보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함께 시큐레이터의 성장 후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 말은 정답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한 단서들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